원래 이맘때쯤이면 설 이후 뭐 집값 뜬다. 진짜 거의 뭐 매번 그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또 나왔죠. 또 나올 때가 됐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좋지가 않죠. 작년까지만 해도 하락기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됐다. 설날 때가. 그런데 올해는 거의 뭐 하락기 맞은 지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설 이후 집값에 대해서 심리가 워낙 죽었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집값 띄워야 되는데 띄울 요소가 없으니까. 이번에 1.3 대책으로 규제를 다 풀었음에도. 그래서 설날 이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설 이후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전 같은 경우 보면은 뭐 2021년 내릴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특단의 공급 대책에도 집값 안 꺾인다. 이때가 2월 12일이 설이었죠. 한 이틀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하락기가 나타나니까 무슨 이야기들을 해요? 굉장히 강성인 상승론자. 빠슝하고 집값 올리시려는 이분은 하락은 착시다. 착시 현상으로 하락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고, 이때는 2월 1일이었죠. 또 한 3일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일으킬 것이다. 왜? 매수세가 위축되면 매수 심리가 꺾이며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로 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번은 말했던 것 같아요.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가진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전세 매물 줄고 불안 가중화되고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고, 전세가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빨리 올라갈 경우. 두 번째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빨리 떨어질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갔을 때였는데 아직 금리가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소폭 상승세였죠. 이 당시엔. 그런데 계속 임대차법 운운하면서 전세가 계속 오를 것이다. 공급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늘 했었죠. 그리고 당일 돼서도 잘 안 되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 규제 때문에 떴다는 언론들이 규제 완화나 그 다음에 GTX 건설 연장. 그러니까 이 GTX에 대해서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안 하니까 서울에 집중화돼서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 그런데 GTX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GTX 수혜 지역이라고 하면서 뭐 외곽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GTX 들어오는 서울까지도 수혜 지역 하면서 가격만 띄우고 그랬었죠. 그렇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계약갱신 청구권 종료 후 나올 신규 전세가 전세값을 끌어올릴 가능성. 이거 완전 거짓이었죠. 그러면 올해는 이맘때쯤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안 나옵니다. 제목에는 안 나오고 내용에 나오죠. 설 이후 낙폭이 심했던 지역에서 특례 보금자리 대출 수혜를 받는 중소형 급매물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심리는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져도 급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일 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 이분조차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무조건 집값 띄우려고 공급 부족 이야기 많이 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설 이후에도 분위기는 반전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막 이런 이야기들 나왔어요. 명절 이후에 집에 가면 무슨 이야기 하겠느냐. 보통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학업, 그 다음에 취업,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부동산이죠. 왜? 주식, 코인은 어르신들이 잘 몰라도 부동산은 아니까. 솔직히 부동산은 잘 몰라도 평생을 부동산을 겪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결국엔 다시 올라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라고 부추기면은 그런 심리가 돌아와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쯤이면은 그 부동산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아, 내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한 4, 5년 넘게 떨어지더라. 야, 지금은 살 때 아니야. 그래서 명절 이후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과거에 올라갈 때는 명절 이후 그 나이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심리가 올라가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소설을 쓰더니, 음모론을 쓰더니 이제 그 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목에도 보지만 여기 설 이후, 자, 그 전 거 잠깐 다시 보시면요. 설 이후 부동산, 설 이후, 설 이후, 설 이후, 설 이후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부추겼는데 설 이후라는 제목이 없죠. 오죽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심리가 많이 죽었고 설 이후에도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요. 자, 작년 서울이지만 작년 1월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44%는 올해 더 오를 것이다. 거품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가 44.3%, 보합이 29%, 떨어지는 게 20%, 본격적인 하락 6.4%밖에 안 됐죠. 이게 작년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내릴 것이 63%죠. 전국이지만 이쪽은 오를 것은 13%, 엄청나게 줄었죠. 그다음 보합도 거의 없고 의견 유보도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떨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는 심리 가지고 있다. 저 기사가 지금 1월 13일에 나왔으니까 13대책 나온 이후인데, 그렇죠? 1월 13일이면은 기준금리 인상되자마자 그 무슨 이야기들을 해요? 언론들에서 이제 뭐 물가 상황을 검토한다고 하더라 하는 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은 멈추고 뭐 다른 식으로 긴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뇌피셜을 돌리고 있죠. 그거를 남들에게 퍼뜨리고 있죠. 그런 심리가 생겨나도.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전망이 굉장히 높다는 거, 심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금리가 너무 높아요. 사실 엄청나게 높은 금리는 아니죠. 기준금리 올라간 것에 비해서 정부에서 예금금리랑 대출금리를 계속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비해서는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기준금리도 사실 고금리는 아니다. 우리가 그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저금리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막 고금리고 막 영끌족들 죽어나요, 뭐 이자가 너무 높아요, 대출이자 너무 높아요, 막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너무 높은 게 아니에요. 빚이 많아서 이자 부담이 너무 심각한 거지 지금이 고금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금리 시장을 너무 오래 겪어왔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의 계속 저금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운 데 있다가요, 그냥 집 안에 난로 안 틀어도 집 안에만 들어가도 따뜻해요. 그런데 집 안에 계속 있던 사람들은 따뜻한지 몰라요. 오히려 춥다고 느끼고 난로 틀기를 원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추운 데 있다가 들어와서 고금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직 난로도 안 튼 거다. 다만 대출이 너무 커졌기에 과거처럼 고금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러면 시중금리라도 따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시중금리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거의 보고 있지 못하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거는 일단은 유가 떨어지고 식료품 가격 떨어지고 이런 수입 물품 가격 떨어지는 게 핵심이고, 거기에 이제 기저효과 약간 섞여서 그런 느낌인 거지 절대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예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꺾인 상황에서 꺾였을 때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이 말 하나로 연속 금리 인상이 끝났다. 단정은 못 짓죠. 지금 미국에서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플러스 이제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전쟁 끝,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그러니까 언제 튈지 몰라요. 미국 방향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기준금리 그 기조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금리 하락을 베팅하고 있다 시장이. 무슨 소리야? 봤더니 국고채 3년물이 장중 3.34%의 거래가 됐다.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보다 크게 하회했다. 기준금리 얼마죠? 3.5. 그러면 0.16%포인트인데 이거를 굉장히 크게 하회했다고 그래요. 0.25%포인트 기준금리 올라갈 때는 올려봤자 얼마 안 올리는데 효과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니, 그러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물가 하락 가능성, 금리 하락에 대한 베팅이 확대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지난 12월에 4.5%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연준 회의가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2일 한 새벽 3시쯤 발표가 될 건데, 이 연준 회의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금리 동결이라는 예측은 거의 없죠. 빅스텝을 하느냐.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꺾였으니까 베이비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걔가 나를 때릴 의지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평소 때는 죽방을 때리는데 오늘은 싸대기를 때리는 걸로 끝나. 이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맞는 거죠. 그런데 덜 아프게 맞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안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덜 아프게 맞는 것도 맞는 거죠. 부당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미국의 지금 최종금리 어때요? 채권금리? 3년물 채권금리? 3.8889. 오늘 낮에 찍었는데 조금 더 변동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4.5%에 비해서 0.61%가량 낮죠. 이 정도는 돼야 크게 하회한 거죠. 이렇게 크게 하회했는데도 미국은 금리를 올린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금리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금리가 따라 올라간 거고, 지금은 정부에서 억누르고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채권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막 눌러가지고 예금금리 못 올려, 대출금리 못 올려, 그 다음에 은행채 발행도 당분간 중단했다가 한꺼번에 자금 확보할 수 없으니까 채권을 확 풀죠. 은행채 채권을 확 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금 금리를 안 올려버리니까 다 채권을 사버리죠. 그러니까 은행채 맞고 그 채권을 사도록 유도를 했다. 그래서 채권금리 낮아진 걸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 양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금융위기가 크게 오게 생겼죠. 부동산 TF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이 신모 교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하반기에 집값 상승한다. 금융위기급 충격 와야 폭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당시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집값이 떨어지려면 IMF나 금융위기 같은 경제적 충격이 와야만 떨어진다. 금리 올려도 집값 안 떨어진다. 대출 막아도 집값 안 떨어진다. 규제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 거시경제 충격이 와야 집값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미국 물가가 잡히면 금리는 고점을 찍고 떨어질 것이고, 그때는 수요가 유입돼서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 미국에서 금리가 고점을 찍고 왜 내릴까요? 미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2015년부터 긴축에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미중 무역전쟁이랑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완화로 돌아선 거지. 2015년부터요 2019년까지 9년 상반기까지 계속 긴축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유동성도 아직 다 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고점을 찍고 떨어질까요?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물가가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플레이션부터 잡고 그 다음에 스태그 가는 거죠. 사실 아직 경기 침체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진짜 경기 침체지. 그런 걸 따져봤을 때요,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침체가 오고 있죠. 금리 인상빨로. 그런데 금리만 내리면은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제목을 냈어요. 바닥 기다리기보다 무릎에 사야 하는 이유. 그랬을 때 뭐예요? 저점과 고점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벼락거지와 영끌거지도 타이밍을 놓친 결과입니다. 집값이 내린 지금이 살 시기입니다. 지금이 무릎이라면요, 얼마 전에 길 가면서 봤어요. 요즘에 어디 새로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삐에로들이죠. 전단지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요랬을 때 무릎이면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 상황이다. 금리 내리면 이제 다시 오른대요. 경기 침체 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지.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계속 내렸는데 집값 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산 부동산 대책을 왜 지금 냈느냐. 설 전에 심리를 바꿔놔야 되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았죠. 2021년에 심리가 아직도 워낙 죽지 않으니까 설날 2월 12일 설날 직전에 무슨 대책을 냈어요? 공급 부족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심리를 잡기 위해서 이사 공급 대책을 냈죠.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건설사 살리는 것도 핵심이고, 이런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설날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번에 이 규제 완화했으니까 집값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좀 퍼지게 하려고.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규제 푸니까 강남 집값 튄 MB 정부, 그리고 닮은 꼴 윤 정부. 저희가 요 두 개의 정부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요 정부는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MB 정부 플러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죠. 이거는 윤 정부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1+1으로. 왜?
MB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요. 박근혜 정부는 뭐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핵심적으로 금융 규제를 풀었죠. 그러니까 1+1으로 진행 중이죠. 심지어 DSR도 지금 우회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규제 풀면은 튀었는데 지금 아직도 잠잠해요. 1.3 대책 나온 지 지금 벌써 13일 지났는데 아직도 잠잠하죠. 그때는 규제 풀면 튀었는데 지금은 금리 때문에 튀지도 못한다. 요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고금리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가죠. 그리고 이 내년 됐을 때 침체된 경기, 그런데 금리는 급격히 코로나 때처럼 낮출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낮추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설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심리 살아나고 거래량 조금 늘어났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다만 급격히 오른 부분이 급격히 빠지고 이제 심리적 저지선에 막혀서, 가격적 저지선에 막혀서 하락폭이 이제 완만해질 뿐이지 하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가격이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